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작. 여기까지는 나. 선배님 너무 여기 너무 잘렸다. 일로 와야겠다. 아니야. 얼굴 잘렸잖아. 얼굴이 잘렸어. 조금 더 가야 되겠네. 그래요. 그게 진짜 너무 참. 태근아. 하려고. 저거 파워 좀 켜줄래? 오프닝만 보고 가려고. 파워 좀 켜줘. 오프닝만. 가세요. 안 사요. 알았어. 선배님 너무 옷이 잘렸어. 전원 키는 거 맞죠? 전원 누르면 소리가 나요. 눌러. 오 소장님 지금 완전 오. 왜? 지금 엄청 오 전잘. 영상. 잘 나오셨어. 좀 이지적으로. 오. 45도 각도로 정말.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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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같이 했던 우리 직원들인데 오늘도 같이 이제 내용을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같이 하고 오늘 또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한번 어떻게 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악 좀 틀고. 시험 무대란 얘기죠? 오늘 잘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방송 내용을 이 뉴스, 이제 부동산에 관한 뉴스를 이제 얘기해주고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형태, 네. 네. 편안하게 설명해주는 형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이건데 어디 갔니? 뉴스도 그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어디? 여기 화면에 있어. 일로 옮기면 이걸로 옮기. 일단 보실 수 저희는 있어요. 진짜 아무 내용도 몰라요. 알아도 모르는 거니까. 아, 잘 봐. 내가 이걸 읽어줄게. 네, 읽어주십시오.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갭 투자 3연초가 여기서 갭 투자가 뭔지 아니? 네. 뭐야? 소액 투자해서 어. 전세로 하는 거. 그렇지. 이제 뭐 집이 1억이다. 그럼 전세를 8천만 원에 드리고 나머지 2천만 원만 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물론 세금이랑 뭐 복비는 들지만 한 2천만 원 정도로 집을 사놓고 그게 다야? 그 다음 뭐게? 그럼 세입자 구하는 거? 아니 세입자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럼 2천만 원 들어간 거 말고는 내가 득본가 없잖아. 네. 갭 투자가 그러면 어디서 득을 보냐 이거지? 월세 나오는 거 시세 아니야? 차이. 맞아. 올리는 거. 아니 집의 전세금 올리는 거. 어. 맞아. 2년에 2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전세 8천이었는데 2년 지나서 이제 한 8,500이 됐다. 그럼 내가 500만 원 또 생기잖아. 네. 그리고 내가 그 사이 모은 돈이랑 합해서 또 하나 뭔가를 할 수 있고 2년마다 그렇게 조금씩 전세금이 상승되는 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세 내가 8천이고 매매가 1억이었는데 그 집이 몇 년이 지나서 전세가 1억 되기도 해. 그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이제 돈을 다 찾고 그 집은 2년마다 돈이 나한테 돈을 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어찌됐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잘 봐. 읽어줄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에 투자한 갭 투자자들이 진퇴양난, 팔자니 양도세 폭탄, 버티자니 떨어지는 전세가율에 생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 발표는 설상가상. 신규 갭 투자는 꿈도 못 꾸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뭐 어느 지역의 갭 투자 문의가 뭐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엔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없어졌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런 거 읽으면 복잡한데. 점점 어려워지네. 그냥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내가 간단히 읽고. 그러니까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집 1억. 네. 전세가율이 70%야. 그럼 얘가 전세 7천이잖아. 네. 3천 있으면 사. 네.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 뭐 80%였어. 2천이었어. 2천 갖고 사잖아 그러면. 모르는 얘기하니까 인상 쓰게 되는구나. 아니 집중하느라. 집중하느라. 못생겨졌어 집중하느라.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얼마냐. 네. 그럼 근데 전세가율이 80%였어. 1억짜리였는데 8천이었어.
전세가가. 그리고 2천으로 살 수 있었어. 네.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졌대. 70%로 떨어졌어. 그럼 내 돈이 3천이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살 때 전세가율이 80%라서 8천 전세 드리고 2천만 원으로 집을 샀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가 70%로 떨어졌어. 7천이 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네. 그럼 내가 세입자한테 1천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갭 투자했다가 이제 낭패라 뭐 이런 얘기야. 맞는 거 같지? 아니. 왜 안 맞아? 어쨌든 거 맞죠? 8천만 원에 그 사람은 계약을 했으니까. 들어와서 하는데 전세가율이 70%로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이 계약 갱신할 때 이제 다 7천이니까 저 7천인대로 이사 갈 거예요. 가버리거나 아니면 내려주세요 하거나 이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 들어올 때 7천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맞아. 7천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네. 그쵸. 그치? 네. 말이 맞는 거 같지? 네. 네. 그래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숫자상으로 같다고. 맞는 거 같은. 이거는 맞는 거 같지만 실제로 맞을 것 같아? 이거를 읽은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 돈을 토해내는구나. 내용에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써 있어. 전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봐봐. 네. 전세가율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전세 끼고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최소 이제 1억 5천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천 정도의 전세 끼고 샀던 사람은 1억 정도를 세입자한테 내줘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지. 그쵸. 매우 보여지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아 근데 집주인이 내놓기 나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시세가 그 정도면 높게는 안 들어오지. 잘 봐. 이게 소리가 좀 작은 듯 하다는데 뭘 높여야 되니? 민중아. 요거 최대인데? 요 밑에 거요, 밑에 거. 밑에 또 뭐가 있어? 뭐가 없네? 그거 아닌데. 없삼? 아 이거 조금 또 올리시면 보일 거예요. 네. 올라와 있는데? 요 밑에 있는데. 알았어. 안 올라가죠. 뭐 이게 화면이 안 올라가죠. 전체 크게 전체가 전체 하는 거예요. 아. 네, 소리 좀 올리고 계속 할게요. 울릴까봐 조금 소리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전에 5천 주고 전세랑 매매가 갭이 5천 차이 났어. 네. 그리고 5천 갖고 샀어. 네. 근데 지금은 1억 5천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5천 투자했던 사람이 세입자한테 1억을 내줘야 된다는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네. 그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 그런 거 같잖아. 네. 안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5억짜리 집이야. 4억 5천 전세야. 네. 예를 들어서 5천 주고 샀어. 네. 그러면 4억 5천 전세가 3억이 됐을까? 한번 그렇게. 3억이 됐을까? 얘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야. 3억이 됐어. 4억 5천이었는데 그래서 1억 5천 갭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갭 네. 투자할 때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4억 5천짜리 전세가 3억이 됐을까? 그러기 쉽지 않겠죠. 됐을까? 안 돼. 전체가 내려가진 않아요. 없어. 그런 건 없어. 근데 얘는 뉴스를 이렇게 일부러 썼다고. 과장해서? 과장이 아니야. 의도.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몰라. 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기사를 쓰는. 기자인데요? 정확히 몰라. 조사 내 장담해. 이 사람도 조사해서 기사 썼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야. 뭐 내가 낚시를 하는데 뭐 어떤 호수에 무슨 물고기가 많이 생겼어. 근데 내가 낚시를 하면 무조건 그 물고기가 올라온다는 식으로 쓰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한 90%가 그 물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어.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는 더 엉터리야. 잘 생각해봐. 5억짜리 집을 5천 갭 투자로 4억 5천 전세를 들여서 샀어. 근데 갭 투자가 1억 5천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얘가 3억이 돼서 뭐 3억 5천이 돼서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갭 투자한 사람 세입자들한테 돈 내주느라고 다 망한다 라고 생각되잖아. 네.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거야 이거는. 애초에. 갭
갭 투자는 그래서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인가? 얘는 이거를 일부러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절대 부동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기는 갭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해봤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실제로는 5억짜리 집을 5천 주고 4억 5천 전세 끼고 샀어.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값이 올랐어. 네. 5억짜리가 4억 5천 전세였다가 집값이 6억이 되는 거야. 네. 1억 5천 차이가 났지. 네. 반대 아니에요? 그거? 반대지. 5천에 갭 투자를 한 사람은 이미 전세금을 그 전보다 전세금이 올라서 이미 다 그 자기 투자금 다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5억짜리가 4억 5천 전세였는데 이 집이 5억짜리가 6억이 돼서 이제는 1억 5천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제는. 아니면 6억 이상이 돼서 뭐 한 7억이 돼서 뭐 5억 5천 전세가 됐다. 이게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가격하고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전세가가 80%에서 전세가율이 80%에서 70% 떨어졌다고 하잖아. 네. 80%에서 70% 떨어진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는 비율이 떨어진 거야. 5억에서 4억 5천이랑 6억 되고 4억 5천 비율이 떨어졌지. 네. 올라간 거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전세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 거지. 근데 얘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치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막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처럼 쓴 거지. 그래서 갭 투자 위험하다고 썼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5억에 4억 5천 들여서 샀는데 얘가 6억 됐어. 그럼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가지. 전세가 비율이라는 게. 전세가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갭 투자 물건들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전세가 비율이 낮아진 거지. 그러면서 투자금이 더 커진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전세가 또 갱신되는 시점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또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어. 정확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모르지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은 갭 투자 이제 끝났구나. 맞아. 그리고 갭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피보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의도를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 사보지 않았어. 뉴스 기사인데 해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냥 근데 그거만 보고서 당연히 사람들 기사니까 뉴스를- 신뢰해야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을 안 하니까 그냥 진짜 지금 시세가 이렇구나 이렇게 믿고 다 관망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거네. 이 사람은 이 제목에 합당하게 쓰려고 자기가 필요한 통계만 갖다 붙인 거야. 딱 봐도 근데 자극적인 것 같아요.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사는. 왜냐면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소진이 돼야, 소비가 돼야 광고비를 받고 뭔가 의미가 운영이 되니까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다. 근데 부동산 기사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좋다는 내용으로 쓰면, 그러니까 제목 중에도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 손해보는 내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꽂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뭔 내용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 전세가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전세 금액이 낮아진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갭 투자가 위험하다고 계속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뭐 누가 조정했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시점에 어떤 기사가 많이 소비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쓴 거겠지.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뭔가 양념들을 찾아 끼워넣고 결국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야. 서울 전세가율 70%선 붕괴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올라가서 전세가 비율이 낮아진 거야. 그치? 올라갈 때 올라가고 갭 근데 투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시장 조성을 지금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이 자꾸 막 그 얘기까지면 이제 정치까지 이제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그런 거는
지금까지 잘 보진 못했어 나는. 맞아. 항상 부동산은 뭔가 오랜 시간이요? 가격이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했지. 뭐 맞아. 그걸로 이제 건강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 뭐 직장인들이 야 솔직히 말해서 흥분할 뻔했네. 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봐봐. 전세 갭 투자 5, 6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갭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아야 하나 버티자니 전세가율에 생돈으로 생돈으로 보증을 반환할 상황이 거의 없어.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저 말이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내가 갭 투자하면 돈을 마치 돈 내주는 네. 이 상황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것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막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거 완전 불안하지 이런 거 읽으면. 그리고 생각해봐. 부동산 투자는 마치 막 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5, 6천만 원 갖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 부자거나 그러진 않아. 다 체급에 맞는 짓을 해. 한 30억 있는데 5, 6천원 갭 투자 뭐 한 몇십 수십 개 안 그래. 그거에 다 맞는 걸 한단 말이야. 이 정도면 이 정도 투자 5, 6천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산층이나 그 정도가 이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글쎄 이걸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동산을 뭔가 하려면은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지. 매스컴에서.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요즘 저희 회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즘 정책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 어떻게? 그거는 이거야. 추석이나 설날 차 막히지. 네. 고향 어디니? 저는 그 서울에. 아직 그냥 전주. 전주. 차 막힐 거 아니야. 차 막히죠. 그럼 구정 때 가지 마. 가죠. 나중에 가. 차 안 막힐 때. 아니. 어차피 가야 되는 데가 있잖아. 그럼 그때 가는 거야 그냥. 그치. 새벽에 가거나 좀 차 안 막힐 때 피해서 가겠지. 그때 가긴 무조건 가야 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부동산 투자가에 대한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뭐 대출 규제나 아니면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해. 강화해. 차가 더 막히면 근데 집에 안 가? 출발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봐. 잘 생각해봐. 지금 2018년이야. 2018년에 뭔가 했어. 세금을 더 냈어. 2년이 지났어. 네. 이 사람이 소득이 없이 세금만 냈을까? 아니죠.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사기를 당했거나 뭔가 엉뚱한 짓을 했거나 잘못된 걸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있단 말이야. 물론 재산세나 이런 거 갖고만 있어도 내는 것도 있지. 그거는 뭘 사든 뭘 갖고 있든 분명히 내는 거니까 그거는 동일하다고 봐야 돼. 그 외 세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이런 기사들 보면 뭐 말만 하면 폭탄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런 폭탄은 뭐랄까 폭탄을 맞으려도 노력을 해야 돼. 세금이 많이 나오려면 세금은 뭐야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데 나오는 거야. 소득이 엄청 많아야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겨. 그렇지 않은데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나? 그쵸. 1억짜리 샀는데 1억 세금이 나올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해. 소득이 없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지. 그치? 환급을 받지. 폭탄이라는 걸 맞으려면은 폭탄이라고 하려면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연체료가 붙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폭탄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데 소득을 넘어서는 세금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자기 집을 갖고 있든 똑같아. 재산이 갖고 있는 것만큼 내는 거니까. 지금 재산세율 높인다 어쩐다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소득이 부동산 규제가 많고 어쩌고 세금이 많을 때는 소득이 원래는 예전 정부 같았으면 10이어야 되는데 8, 7이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년 동안 8, 7을 얻고 그 뒤에 정부가 바뀌어서 규제가 바뀌어서 좋아져서 그때부터 10 얻는 게 맞아? 아니면 8, 7 안 얻고 2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하는 게 맞아? 소득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야. 그리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할지 말지 생각한다는 거는 차 막히니까 집에 가지 말아야지나 비슷해. 우리는 어차피 지금 출발하는 게 그때 출발하는 것보다 낫잖아. 2년 뒤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그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하고 괜찮은 지역에 했을 때는 2년 뒤보다 현재가 나은 거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야.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움츠러들지, 겁먹지. 그쵸 그쵸.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막 이런.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럴 때도 잘 생각해봐. 뭐든 사람들이 많이 할 때는 하지 말고 안 할 때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람이 용기 내기가 어렵지. 그쵸 그쵸. 빨간불도 다 같이 건너면 안 무섭다고 하거든. 그 일본에 무슨 책이 있었는데 빨간불에도 같이 건너면 다 같이 미치면 좀 그럴 수 있잖아. 겁 안 날 수 있잖아.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고성방 가면 막 어릴 겁나는 게 때 없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쓰면 진짜 무서울 거 없이. 근데 뭐 혼자는 하셨어요? 좀 그렇잖아. 뭐 하셨어요? 그래서. 노코멘트.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여건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좋아. 무조건. 기다려봤자 별거 없어. 그리고 기다리잖아? 그 목돈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 절대 힘들어. 투자할 돈이 있잖아. 그걸 통장에 넣어놓잖아. 그럼 부동산 투자하려다가 2년 이거 놔뒀다가 또 한다고 하잖아? 네. 2년 그 돈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쵸. 어딘가에 쓰이게 돼. 되지. 맞아. 현찰이 있으면 어딘가로 이제 뭐 지출하게 되고 뭐 맞아. 하다못해 뭘 더 사게 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뭐 날려먹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겨 사실은. 그걸 해서 득을 보고 안 득을 보고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는 봐봐. 이거는 봐봐. 세계은행 부당 대출이자 27억 돌려줘. 무슨 이거 기사 봤니 혹시? 아니요? 뭐지? 이게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 이자를 정할 때 개인의 신용도나 뭐 개인 여건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단 말이야. 네. 네. 그치? 네. 근데 일부러 그 사람 신용도를 낮게 책정해가지고 한 단계 낮게 해서 금리를 오히려 더 받은 거야. 못됐다. 그치? 세계은행에서 27억을 더 받은 거야. 이거 어디 은행이에요? 여기 나오지. 경남은행과 KB 하나, CT은행. 시티은행? KB 하나도 오 시티은행. 하나은행도? 봐봐. 불공정거래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르니까 음, 등급이 없는. 밑에 보면 내용이 있어. 고객의 소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 자금 대출 가운데 12,000건에 대한 이자를 과도하게 산정. 환급 이자액은 최대 25억 원이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건수가 많다는 거지. 그쵸.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어. 거네.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했지만 고의성 여부를 뚜렷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거는 이런 뉴스는 이거 팩트잖아. 네.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 네. 고의나 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가 뭐가 필요해. 솔직히 까놓고. 이런 게 한두 번이면 실수지만 수백 건이면 12,000건이 어떻게 실수야. 아니죠. 이건 일부러 한 거잖아. 네. 근데 이걸 재판해야 되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필요도 없다고 나는 봐. 재판을 왜요? 그냥 돌려줘야지. 돌려준대잖아. 돌려주는데 잘못한 거 일부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처벌을 그건 받아야지. 있어요. 있어야지. 근데 재판했는데 뭐야? 그냥 하겠다. 뚜렷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검사가 추가 필요하다. 검사가 필요하대잖아. 추가 검사가 뭐가 필요해? 우리 인간적으로 야,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12,000건을 그렇게 했으면 맞아. 그거는 명백하게 일부러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나와야지. 네, 거기서 네, 네. 뭐 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 맞아. 그거 그렇지? 잘못했네. 시티은행도 금리를 과다 산출 뭐 어쩌고 저쩌고 은행에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은 게 아니냐 뭐 고의적 행위다 뭐 일벌백계 해달라. 근데 이제 뭐 일벌백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안 될 것 같아. 위에부터 이게 이미 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이잖아. 네. 이미 밝혀진 거.
그치? 왜냐면 우리가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 앉아서 업무를 보지 않는 이상 몰라. 네네. 그냥 해준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대출 서류 그거 다 읽어보지도 않아. 사인만 하지. 하라는데 동그라미 치면 거기 사인만 해. 뭐 무슨 지정형, 뭐 장래 지정 뭐 이런 거 쓰라고만 하면 그거 쓰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래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네. 근데 이런 게 엄청 많다. 또 어디? 밝혀지지 않은 거지.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냥 이건 내 상상인데 금융권에서 하는 일들 중에 뭔가 가입하고 할 때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다고 봐. 보험부터 해가지고 펀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 금융상품들. 그냥 하라고 해서 저도 했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 그거 같은데 일일이 다 안 읽어보잖아. 보험증권 다시 발급받으면 처음 증권하고 바뀌어서 나간 경우 많대요. 그래? 아, 아 맞아. 나도 납입하는 거 기간이 더 연장이 된 거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걸 다 읽어본다고 해도 뭔 말인지 어차피 몰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보는 거야. 서류도 막- 내용이 많고 맞아. 글씨가 깨알같고 이게 맞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은행권에서만 있진 않을 거야. 그치 그치. 사실 나는 사실 펀드나 뭐 이런 거 금융상품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모르잖아. 그걸 언제 다 읽고 앉아 있어.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난 보거든. 그치 그치. 근데 부동산은 이럴 게 없어. 이럴 게 없어. 월세 얼마? 부동산도 매매가 근데 얼마? 뭐 특약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계약서, 사서 내 계약서? 거면은 내가 임대료 주면 좋지. 그렇잖아. 월세 들어오는 거에서 중간에 셀 게 없지. 그치. 얼마 정해져 있으면 그거 받는 거잖아. 맞아. 안 받으면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 정해진 게 딱 있으니까. 은행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와, 근데 펀드나- 은행이 이렇게 못 믿을. 그치. 근데 신기하지. 부동산 이건 처음 봤어, 이 기사. 계약서는 충분히 읽을만 하지 않아요? 한 몇 장 되니까 두세 장 되니까 다 읽을만 하죠. 읽어도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아, 좀 없어서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한자로 써 있는 글을 한 장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려면은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펀드나 이런 것들 그런 금융 상품들에도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야. 왜냐면은 가입한 사람이 뭔지 모르잖아. 돈을 낸 사람이 이게 내 돈이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해서 주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쉽겠어. 맞아. 그 잘못되면 그러니까 잘 되면 남는 돈에서 먼저 그 사람들이 수익 가져가고 남는 거 나한테 주는 거잖아. 네. 안 되면 갖고 갈 거 갖고 가고 손해는 내가 보는 거잖아. 금융회사가 손해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게 어떻게 재테크가 돼? 득이 되면 같이 득이 되고 손해가 되면 같이 손해를 보는 게 맞잖아. 같이 하는 거면. 와. 맞아. 나만 손해 봐. 맞아. 내 그치. 월급만 내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거기선 사업비는 어차피 떼간다고. 투자자의 맞아, 책임입니다. 맞아. 그치?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득이 생각해봐. 득이 됐을 때는 같이 득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될 때는 같이 마이너스 되는 게 맞잖아. 그게 책임을 같이 나누는 거야. 근데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금융회사에서 하면은 금융회사에서 뭔가 뭐 신뢰가 가고 뭐 어떤 뭐 이미지 뭐 이런 걸로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하는데 손해 나면은 내가 뭐 몇 천만 원 손해 보지? 그 회사는 당연히 이미 수익금 다 빼고 간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걸로는 재테크가 되게 어려워. 애초에. 펀드 이런 건 아니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만 듣고 그리고 거기 하는 그거 거지. 있잖아요. 그 손실은 자세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 맞아. 그치? 그럼 솔직히 손실이 투자자의 책임이면은 득 봤을 때 다 내놔야지. 손실도 내가 100% 감당하면 득 보는 것도 다 내가 갖고 가는 게 맞지. 득은 득대로 같이 나누고 손해는 손해대로 내가 보면 그거는 아니지. 그치? 이거 일부러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매우 때가 없네. 크지. 믿을 곳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직접 하는 게 제일 나아. 금융 상품은 소액 투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 네. 저 두 개는 내가 기억에 남아서 했고 재밌지? 네 재밌어. 어. 전혀 몰랐어. 근데 그게 잘 생각해봐. 너네 둘이 뭐 한 5천만 원씩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너네가 뭔가를 샀어. 그래서 그걸 직접 관리해.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가 삼겹살집을 해. 걔한테 5천씩 넣었어. 걔가 장사를 해서 n분의 1로 줄다고 생각해봐. 네. 전자가 돈을 아끼겠어? 후자가 아끼겠어? 돈을 아끼는 거. 어. 아끼는 거? 전자. 응. 전자.
그치. 내가. 얘는 그리고 득이 생기면 전자는 본인이 다 가질 거 아니야. 그쵸 100%. 후자는 나누는 거. 나누는 건 나누는 건 알 수가 없어. 걔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가게에 투자해가지고 원금 못 찾는 경우는 봤어도 득을 더 많이 보는 경우는 못 봤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안 남아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요?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어. 저 식으로 투자금 주고 이렇게. 음. 진짜 포털 사이트에 그 경제 뉴스만 보고는 진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부동산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더 만들지. 분위기 조성. 어. 그럼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좀 못하게끔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좀 하는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못하게 그거 하는 것보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걸 낮추고 뭐 서민 친서민적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애초에 안 맞다고 나는 보거든. 댓글도 장난 아니에요. 댓글도 막 그래 뭐 이참에 아주 그냥 뭐 집 하나만 갖고 뭐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해라 막 이런 거 그런 댓글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맞아. 예. 그래 이참에 이렇게 다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집이 하나면 됐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이 한 채도 없어. 너야? 휴지 좀 주세요. 나도 집을 갖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한 채 사잖아? 그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럼 그 뒤에 돈 모으면 뭐해? 또 사지. 다 은행에 넣나? 다 펀드 들어 다 주식만 해? 집 사는 게 정상이야. 맞아. 근데 그걸 왜 하라 마라 뭐 하면 더 막 규제하고 집이 하나면 뭐 살 곳이다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럼 무슨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왜냐면은 뭐 그때 뭐 국토부 장관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집이 두 채였어. 맞아.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집 한 채는 자기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막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야. 자기가 한 말도 자기한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놔야지. 어느 정도 당연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럼 다 금융상품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 부동산 투자라는 걸 그럼 아예 막아버려. 그럼 공산주의야. 맞아. 그렇잖아. 사는 거를 못하게 막 한 집 말고 그 이상 갖게 되면 막 세금을 막 때린다고 하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건 맞아. 소득이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근데 그렇지 않고 집 한 채랑 두 채 넘어가면은 그건 무조건 나쁜 놈. 뭐 그거는 무조건 뭐 투기야. 맞아.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투자권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게. 그건 말이 안 돼. 맞아. 그건 세금은 지금 투명하게 내면 그쵸?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 사람이 뭔가 뭐 잘못된 걸 하거나 야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 투자를 하겠지. 다 맨날 쓰겠어? 맨날 투자를 한다고. 힘들죠. 아니 쓰기는 쉬워. 경험하고 싶다. 쓰려고 마음에 아니 왜냐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쓰려고 마음에 금방 망하는 사람도 봤으니까. 근데 그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뭐야 어디에서 그래 보면은 부자들이 당연히 부동산 투자 많이 하는 거지. 없으면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가지고 자산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정작 꼭 해야 될 사람들은 겁을 먹고 못 하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면 오히려 거꾸로 되네요. 해야 될 사람들은 못 하게 막고 지금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하는 거지. 재밌는 일이야. 반대로 가네. 맞아요. 그치. 그렇지.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가네. 또 어떤 게 있을까? 난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글쎄, 아니,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다 폭탄이라고 얘기해 거의 뉴스에서.
패턴 굉장히 강렬한. 그치.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랬을 때 세금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사면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어휘가 되게 자극적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글쎄, 이건 정치 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뭐라고 말하기 그런데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정권 내에서의 이 부동산 정책은 뭔가 뭐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 태우는 정확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너무 모호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뭐 내 집을 마련할 사람들도 마련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아. 그렇잖아. 누가 막 도박을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도박 사이트를 해서 막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네. 정상적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두 사람이 집 대출해서 사고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은 은퇴할 때는 과연 그러면 뭘로 재테크를 해놓냐 이거야. 국민연금만 들면 장땡이 아니잖아. 금융상품 가입해가지고 그거 내가지고 노후 대비가 되는 사람은 그게 드물단 말이야.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걸 갖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답시고 막 대출 규제 막 해버리고 막 세금도 막 높인다고 국민들 겁을 먹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정말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골라서 너 좀 적당히 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좀 많이 했으니까 좀 세금을 좀 더 내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일단 다 아무도 하지 마. 일단 다 아무도 하지 말고 지금 집값 다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집은 한 채만 있어야 돼. 한 채 더 있으면 너 좀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맞아. 분위기란 말이지. 보유세 막 인상하고 뭐 2주택 이상은 어쩌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기준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 왜 우리가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도 그 물고기의 새끼는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물고기가 맞아. 어떤 물고기마다 좀 큰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거 완전 중국에서 와서 잡아가는 애들은 완전 그물코가 작아서 완전히 치어들까지 막 조그만 거까지 다 잡아가잖아. 네. 그러면 그 뒤에 그 수산자원이 씨가 마르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지금은 다 죽이겠다 이거야.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깨끗하고 좋아지겠네요. 아주 그냥 물이 깨끗하고 좋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속돼서 결국 경기에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궁금하긴 해요. 이 다음? 글쎄, 이 다음? 근데 너무 집값이 올랐으니까 음. 좀 낮출 필요도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왜 오를까? 물가도 지금은 올라서? 일단 투기 때문에 올라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투기 때문이라고 봐서. 우리가 아까 저녁에 김밥 먹었잖니. 네. 한 줄에 얼마 주고 샀니? 3,000원이요. 3,000원? 10년 전에 얼마였어? 1,000원. 1,000원 아니에요? 1,000원. 네. 1,000원 김밥 1,000원 김밥 있었어요. 1,000원이 많았지. 근데 지금 3,000원도 싼 거야. 왜 무슨 김밥집 가면은 4,500원씩 하잖아. 아 맞아 브랜드. 두 분 드신 게 제일 비싼 거였어요. 음. 3,000원짜리. 그러면 감사합니다. 10년도 안 됐어 사실 1,000원 김밥이. 1,000원 10년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됐을 거야 아마. 뭐 하여간 그러면 3배 올랐어? 3-4배가 올랐어? 김밥값이? 거품 아니야? 물가. 그러면 10년 전에 3억짜리가 지금 10억 됐다는 거야. 집이. 네. 그럼 집은 3억짜리가 10억 되면 거품이고 김밥이 1,000원짜리가 4,000원 되면은 물까요? 너무 체감상 너무 근데 차이가 이게 김밥하고 비교하니까요. 어. 사장님 너무 뭐. 그러니까 그 비율은 같잖아. 그쵸. 얘 3-4배가 올랐어. 맞긴 해죠. 그럼 자, 김밥값이 오른 이유는 물가인데 물가를 그 구성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잖아, 그치? 네. 월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올라간 거야. 부동산은. 얘도 원자재가 있잖아. 땅값이 있고 건설 뭐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 얘네들도 안 올랐어? 뭐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김밥값이 올라가는 건 물가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재료비가 올라와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정상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비정상해? 그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야 사실은. 새로 짓는 것들이 예전 거보다 더 비싸죠. 그럼 집값이 그대로 있어야 되면은 월급도 그대로 있어야 돼. 월급은 그대로 들어. 어? 여러분 저 오해 마세요. 저 잘 벌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 이런 말 맞아. 서민들이 직장인들이 맨날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면 집이 너무 비싸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그치? 근데 근데 그런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집값도 오르는 것도 그만큼 그걸 구성하는 것들이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났으니까. 그런 거야. 음. 왜냐면 건설 노동 그 육체 노동 그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의 품도 올랐어.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자재비도 올랐어. 그리고 건물이 뭐 최근에 뭐 문제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씩 있었잖아. 네.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도 더 많아졌어. 더 안전하게 지어야 돼서. 더 규제도 더 많아. 그러면 그거 올라간 것만 그냥 딱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쵸. 이걸 뭔가를 이 사업, 예를 들어 누군가 아파트를 지은다면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이 원가 다 공개하고 그럼 얼마 너네는 얼마만 먹어 이런 거 누가 정해준다는 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잖아. 먹어야 되는 거 너 이것만 해. 이런 게 어딨어.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어제 저녁에 그 뭐야 삼겹살을 고깃집 가서 샀어. 왜? 그 정육식당 있잖아. 네네네. 그 고기도 팔기도 하면서 저기 뭐야 먹을 수 거기서 먹기도 하면서 근데 거기서 고기 파는 가격이랑 그냥 고기로 사오는 가격이랑 거기서 먹는 가격이랑 차이가 꽤 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치? 네. 삼겹살 뭐 100g당 3,000원이면 150g이면 4,500원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서 먹으려면 150g에 13,000원이란 말이야. 네. 상차림비. 모르는구나.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라 장을 안 봐본 거야. 거기 사본 적이 없어. 그러면 테이크아웃만 하는 커피 있지? 네. 싸잖아. 네. 매장에서 앉아서 먹는 거 비싸지? 맞아요. 그치? 갖고 가는 건 싸다고 앉아 있는 거는 비싸고 왜냐면 그만큼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앉아서 먹는 데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가격으로 커피 달라면 주겠니? 안 주지.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안 남잖아. 1,000원에 스타벅스 가서 1,000원에 아메리카노 주세요. 옆집은 1,000원인데 왜 여기는 안 줘요? 내가 이상한 거잖아. 맞아요. 그치? 맞잖아. 그러네. 맞잖아. 잘못된 거잖아. 커피 얘기 그 공감하시네요. 맞아요. 응. 그거랑 마찬가지야. 집도 아니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얼마에 해서 얼마 해. 야 딴 데 가서 싼데 너도 싸게 팔아. 이게 가격이 높으면 분양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치? 그거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보다 올라서 거품이라고만 그냥 생각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진짜 정규 방송에서도 항상 부동산 집값 거품 막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제 집값은 이제 거품이다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있었어. 더 오래됐을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는 글쎄 이제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득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 손해 보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집을 안 사는 사람이야.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가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 가격에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여유 있는 사람. 그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절대.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그 집을 대출해가지고 사서 사는 사람도 많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지금 강남에 30평대가 뭐 10만 원 판단 말이야 다.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유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알뜰한 사람들도 많아. 어찌됐건 그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을 아직 안 사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거품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잖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 역시 생각하는 뭔가가 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걸 하고 그러니까 신포도 내 같은 거야. 기준대로. 여우의 신포도 점프하다가 에이 저거 칠 거야 이런 거잖아. 음. 저 거품이야 말도 안 돼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라고 내 생각하겠어? 기준대로. 내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겠어? 거품이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뭐라고 생각하겠니? 싸다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 맞아. 저평가돼. 저평가됐다. 기사들은 보면 집을 안 산 사람들의 기준에서 기사를 항상 내보내. 더 많으니까 어. 그런 사람. 그쵸. 그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그래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집 주인 입장에서는 안 써. 지금 집들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쓰면 난리 나겠지. 누가 쓰면 사람들이 잘 안 보죠. 그리고 클릭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집을 안 사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응. 어떤 자세로 이제 살년 자세를 가져야지 당연히. 그러면 기사를 볼 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기사가 탐탁치 않지. 아니 우리는 솔직하게 가자고요. 우리는 없잖아 집이. 그치? 그러니까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그거는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뭐 20대나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집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뭐 근데 이게 여기가 서울 강남이기 때문에 그래.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아. 지방 집값이 여기보다 많이 낮거든. 여기에 뭐 30% 강남에 뭐 20%그 이하도 있어. 그런 데는 직장생활 뭐 한 10년 차 해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하는 곳에서 뭐 대기업 다니면서 근속했어. 뭐 그러면은 집을 뭐 웬만하면 살 수 있어. 다. 왜냐면 여기가 가격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이제 그 집을 혼자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좀 경제력이 합쳐지면서 처음부터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돈을 모으는 거를 목표 금액을 얼마 정해놓고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얼마가 필요한지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두 사람이 모아서 집을 사야지. 근데 집을 살 때는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내가 100% 만족하는 집을 살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엄청 부자면은 사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집을 지어도 100% 만족은 안 되거든 어차피. 항상 많이 지어보신 소장님.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처음 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정해놓는 게 좋겠다. 3년이나 4년 안에 최대한 맥스로 모아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난 좋다고 봐. 3, 4년? 그거 모아서 얼마는 나머지는 대출하고 사는 거지. 그 집이 100%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그 집에는 살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전세나 월세 주고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100% 만족하는 집을 살려면 이렇게 갭이 높아서 포기하게 돼. 돈 모으다 보면 시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집을 사서 살다가 그 다음 조금 높아지고 그 다음 좀 높아지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외로 지금도 살 수 있는 게 많아. 네. 근데 서울에는 뭐 1, 2억은 있어야지. 전세 끼고 살거나 이제 뭐 아니면 대출 끼고 살려면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서 두 사람이 돈을 모은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3천을 모은다. 그러면 3년 모으면 살 수 있잖아. 1억 정도 나머지 대출 뭐 2억 얼마짜리를 산다던가. 그게 꼭 아파트여야 된다면은 뭐 좀 더 외곽 쪽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위치가 더 중요하다. 뭐 빌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서 살다가 그게 왜 사야 되는지 이유도 있는데 그건 내가 왜 시간이 좀 그렇다. 벌써? 이런! 너무 시간이 빨리 가.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직장생활 몇 년 차 해가지고 집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 강남에서 쉽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렇죠. 강남.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데 여기가 쉬우면 우리나라가 완전 뭐 다른 데는 그냥 지나가다 집 하나 사는 게 가능하다. 가자 사먹다 돈 남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그럼 그렇게 할수 있어. 초보자들은 아예 이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제 뉴스를 안 보는 게 낫겠네요. 더 생각해봐야지. 헷갈리니까. 생각해봐야지.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에 100% 전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이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런 통계들이 진짜 뜻하는 그 내용은 뭔지 생각해봐야지. 근데 잘 알기는 어렵지. 근데. 자기 맞아, 어려운 기자가 자기도 작정하고 모르고 쓰는데 그 우리가 작정하고 아주 그렇게 써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자기가 뭔가 잘 되려고 일을 이제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예 안 만났대. 아예 안 만났대. 뭐든지 양면성 있잖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면은 안 좋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야. 맞아. 좋은 걸 자꾸 보다 좋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 시각으로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 전세가율이 낮아졌어? 1억 5천? 5천이었는데 1억 5천이 됐어? 그럼 내가 1억 5천을 모아야 되니까 아 세상이 안타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 기사를 썼거든. 그래서 열폭하라고. 맞아. 댓글만 다르라고. 그치.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집을 사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루겠다면 그런 자세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내가 도움이 되려면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찾아봐야지. 너 혼자 또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 혼자는 판단하기 어려워. 그쵸. 왜냐면 거기다 이제 주위 친구들도 다 비슷하면 어차피 같은 얘기 오고 가다가 더 심해지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괜찮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조언을 그쪽에서는. 조언을 구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럼 뭐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뉴스를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될 수도 있어. 맞아. 진짜 그래서 무서운 거 같아.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누구한테 손해냐면 본인한테 손해야. 세상이 잘못된 것 같거든. 삐딱해져.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못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거든. 세상은 못 바꾸잖아. 나는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인생이 괴롭지. 자기가 변화해서 바뀌어서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본인한테 득이지. 이거를 읽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나한테 득이 될까 안 될까 봐야 돼. 나한테 득이 안 돼. 그럼 그거는 이거는 빠이로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은 나한테 도움되는 걸 찾아보는 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막 이런 뉴스들만 보고 이렇게 포기하는 우리 나이 때 네.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선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그럼 나한테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긍정적. 그리고 내 이제 상담 본 사람들 중에 부부도 많고 이제 혼자 온 사람 뭐 다양한데 하여간 보통의 소비 습관은 2번 바뀌거든.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랑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한 번 바뀌었죠. 결혼할 때 아직 한 번 남았네. 기회가 있네. 지금 기회가 있어. 근데 그 2번이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생활 때 소비 생각이 정해지면 결혼 전까지는 안 바뀌어. 처음부터 돈 못 모았잖아. 결혼 전까지 모이기 힘들어. 왜냐면 그치? 소비가 늘면 늘지 줄진 않으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게 바뀌지 않아. 쉽지 않죠. 안 돼. 이거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월급을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 받으면 뭐하고 이런 우리 그런 꿈이 있었잖아. 네.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게 안 되지, 그치?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딱히 돈 나갈 데가 없는 것도 맞아. 그렇죠. 그치? 의식주가 되잖아. 맞아요. 집에 있으면. 맞아요. 그럼 그대로 모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카드값이 쫙 나가니까. 그치? 근데 그 내역을 보면 뺄 게 없어. 맞아요. 그치? 지출 줄이려고 카드 내역을 봤는데 뺄 게 없어. 그거는 난 스마트폰 요금도 못 줄이겠어. 그게 이제 뺄 게 없어. 뺄 게 없는 게 그 어느 가게나 똑같아. 어느 집이나 뺄 게 없어. 근데 완전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23살이 1억 모아온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걔는 집에서 먹고 자면서 자기가 딱히 뭐 용돈 뭐 1, 10만 원 말고 쓸 게 없으니까 다 모은 거야. 옷 안 사? 1년 안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걔는 또 남자였어. 대단하다. 그게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하나 보다.
걔한테 어떻게든 할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5점 하나 남기고 싶으셔서 저런 마인드로 기사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가능하긴 해. 가능하긴 한데 쓴 걸 보면 뺄 게 없는 거지. 근데 이 상태를 이제 본인이 독한만 먹고 하려면은 사실은 그거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봐야 돼. 생존에 필요한 거, 생존에서 약간 윤택한 거, 지금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은 기본 요금은 생존에 필요하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받긴 해야 되니까 10,000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생존에 필요한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윤택한 정도는 뭐 한 달에 뭐 100몇십 분, 뭐 3만 얼마. 지금처럼 그대로 뭐 1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돈을 모으겠다면 요걸 지우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로 하거나 뭐 옷을 매달 샀는데 2달에 한 번. 그리고 생존만 한다면은 안 사도 지금 유지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빼려고 생각하면 뺄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고정 비용 있잖아요. 그렇지. 고정 비용 있지. 그 고정 비용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월세 내는 게 아니잖아. 그쵸. 월세. 그치. 고정 비용 월세 아니면 월세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 월세 안 나가지고. 말고는 없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 교통비, 교통비. 식사. 피부과.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래,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관리 중요하니까. 아 이런 거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했으면 생존, 좋겠어요. 생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음. 소장님만의 또 그런 게 있을 노하우. 것 같아요. 아 나는 원래는 거의 안 썼었어. 예전에. 아 진짜요? 난 원래 되게 짠돌이었어. 3부에서 만나요. 하나씩 연장을 해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들어야 돼. 아니 제 출연료 받았어요. 김밥 아. 2줄. 이거는 들어야 돼. 아유 소장님 아껴 드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짠돌이었어. 주위에서 다 짜다고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 근데 있어. 엄청 또 그렇게 안 화끈하시잖아요. 보이는데? 쓸 때는 엄청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지 당연히. 안 쓸 때 쓰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 차이가 어떻게? 아, 저 약간 그게 헷갈려요. 뭐? 뭐지? 구두쇠랑 그 그다음에 돈을 이제 절약하는 사람 그 차이가 가끔 알뜰. 헷갈릴 때가 있어. 알더라. 뭐 예를 들면 이거야. 감사합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6시 밥을 먹었어. 네. 근데 누가 낼 것 같은 때가 있잖아. 아니면 제가 오늘 불러서 같이 원래는 엠빵 했는데 제가 잘난 척을 신나게 했어. 왠지 제가 낼 것 같기도 해. 그럼 나 안 내. 엠빵 하자는 분위기를 아예 내가 왜 여기 와서 그거지 내. 아예 안 내.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지 않아. 꼭 내야 되는 상황에서 내야지. 차라리 그런 거 안 내고 차라리 내가 한번 밥을 살 수는 있어. 근데 애매한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내겠다고 하진 않아. 예전에는 그래. 지금은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항상 내가 사는 편에 사지. 그래. 네. 지금은 항상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아예 뭐 그런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거나 그럼 아예 안 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뭐 그런 거나 필요를 따져봐. 얘를 내가 사서 그만한 효용이 있나?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다. 나는 옷도 원래 잘 안 샀거든. 그리고 옷도 내가 비싼 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브랜드로 이제 내가 뭐 갖고 그 브랜드 값이잖아 사실. 청바지가 원료가 뭐 좋은 건 얼마나 좋고 뭐 안 좋은 건 얼마나 안 좋겠어. 맞아요. 비슷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옷을 입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옷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지. 그 옷에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난 약간 좀 그런 좀 뭐 이렇게 내 기준이 있었거든. 그 기준으로 이제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을 했지. 기준이 있냐 없냐.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괜히 찜찜해서 이거 좀 써야 되잖아 이런 거는 나는 전혀 없어. 예전보다 지금 뭐 지출이 더 많긴 하지만 그 기준은 있어. 그 기준이 없을 수가 없지. 기준을 만들어. 예전에는 완전히 이게 실용적이냐 안 실용적이냐만 따졌어. 지금은 이제 좀 뭐 기분에 따라서 뭔가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하나가 더 추가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계산적이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실용성을 따지니까. 지금도 가끔 들어. 솔직하시네요. 맞아. 역시. 아니 돈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잖아. 그쵸. 계산은 정확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뭔가 감정을 이입하거나 친하니까 뭐 저거 이건 난 아니라고 봐. 왜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같이 하면 돼. 근데 나는 감정적으로 하는데 너는 돈으로 해줘. 이 잘못했잖아. 아 그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 음. 많아. 아니 같이 소주 한 잔씩 먹었으면 나 소주 사고 걔도 소주 사면 난 소주에다가 맥주 한 잔 더 살 수도 있는데 너는 양주 사.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아, 그건 좀. 그럼 안 봐. 가감이 정리 들어가시. 잘 들으세요. 양주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기대치가 다른 거잖아. 아니 맞아, 그 사람의 맞아. 기준 그건 진짜 다르다. 내 기준이랑 다른데 어떻게 계속 만나겠어? 맞아. 그 기준은 아니잖아. 맞아. 근데 정말 친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매번 뭔가 그렇게 바라거나 그러면은 나는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더 쓰고 덜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돈의 가치를 낮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야. 자기 10,000원이랑 내 돈 10만 원이랑 같다고 보는 거야. 아 괘씸하잖아. 그쵸. 그러네. 내 돈은 지 돈은 돈이고 내 돈은 종이야. 맞아.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 나랑 돈 쓰는 기준이 다르다면 똑같은 누구나 같은 돈이지.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는 나의 10,000원이 이 사람의 10만 원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정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 맞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면은 감사하면 되는 거고. 맞아. 내 기준은 뭐 좀 하니까 그런 게 좀 있어. 약간 좀 약간 그래. 오늘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가계부 그 네이버 가계부 뭐 이런 거 그 앱으로 된 가계부 이런 거 편하잖아. 네. 맞아요. 그냥 뭐 결제만 하면 그 문자가 그냥 다 적게 되잖아. 그 저희 카페에 올라온 그 가계부도 괜찮던데. 부동산 가계부. 네, 부동산 잘 가계부 괜찮아. 나도 좋다고 생각해 그거. 자 오늘도 1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또 뭐 못할 말을 한 거 없는데 제 소신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더 얘기하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